반갑습니다. 현대자동차 정보보안팀의 최영도 책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말 귀한 시간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주신 만큼 저도 오늘 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께 좀 값진 시간을 선사하고 싶다는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좀 더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잘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내 안에 새로운 욕심을 채우다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 주제를 가지고서 제가 이 현대자동차에 입사해서 어떻게 성장해왔고 지금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제목에 보이는 그 욕심이라는 거를 보면은 어떻게 보면 회사를 다니면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워라밸을 어떻게 중시하지? 아니면은 좀 더 연봉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여기서 말하는 개인적인 욕심은 제 커리어 아니면은 어떤 뭔가 또 기회를 받았을 때 그거를 성취할 수 있는 그런 개인적인 욕심을 담은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들을 제가 뒤에서 쭉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처음에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저희 정보보안 직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이 정보보안 직무를 통해서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를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거고요. 다음 이제 제가 현재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을 만난다고 해서 제가 신입사원 때 찍었었던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입사한 지는 이제 한 9년이 됐습니다. 신입사원 때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는 아마 이 현대자동차가 좀 더 행복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지금 14년도에 입사를 해서 정보보안 업무를 지금 수행을 하고 있고요. 개인적인 항목으로는 저는 이제 올해 말에 인도 아중동 쪽에 이제 보안 주재원으로 부임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정보보안 업무를 하면서 어떻게 성장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보안 주재원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는지 그거 일련의 과정들을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엘리멘탈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이 영화에서는 크게 4가지 요소들이 나와요. 그래서 각각의 요소들이 성질이 다 다른데 하나의 시티를 이루어서 서로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지금 정보보안팀이 있는 그 경영지원본부는 이런 요소들처럼 다양한 직무들이 성질이 다르지만 다양한 직무들이 함께 공존하면서 협력을 하고 있는 그런 본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본부에는 크게 3가지 직무가 있어요. 총무, 자산, 그리고 정보보안. 어떻게 보면은 각각이 다 다른 독립적인 일을 한다고 보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저희가 임직원들을 위해서 신규 사업장을 오픈하게 되면은요. 자산팀에서는 적절한 입지 조건과 계약 조건을 검토를 하고요. 그리고 어떤 건축물을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선정된 근무지에서 이제 총무팀에서는 이제 그 안에 레이아웃을 어떻게 넣고 그리고 임직원들에게 좀 더 복지적으로 편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이제 설계를 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정보보안 쪽에서는 이제 새롭게 구축된 근무지 안에서 저희가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유형과 무형의 자산들이 외부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 아니면 외부의 공격을 받았을 때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보안 기획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다 3가지의 각각의 직무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업무를 하는 것이 경영지원본부다라고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입사하면서 다음과 같은 업무들을 담당을 했습니다. 관리 보안, 신차 보안, 그리고 글로벌 보안, 그리고 기술 보안 이렇게 4가지 업무를 크게 담당을 했었고요. 먼저 처음에 보안팀에 왔을 때 임직원들 보안 의식 제고 활동을 했어요. 좀 더 직원들이 보안에 대해서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과 캠페인을 기획하고 담당하는 업무를 했었고요. 또한 그 직원들에게 보안을 당연히 준수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보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당위적으로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규칙과 정책을 재개정하는 업무도 했었고요. 또 보안 업무는 이제 외부 심사기관을 통해서 인증을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인증 심사에 대해서 대응하는 업무 역할도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신차 보안 업무인데요.
오늘 행사장 들어오시면서 본 그 아이오닉 5도 보면 이제 저 신차가 런칭되기 전까지는 좌측에 보이는 그 위장 테이프로 이제 감싸게 되어 있어요. 또는 지금 사진과 같이 직물 위장막으로도 커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런칭하기 전까지 신차에 대해서 어떤 보안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가이드를 주고 유관 부분, 마케팅이나 파이로트 생산 부분과 같이 협업을 하는 업무를 했습니다. 또한 각 신차별로 해서 나오는 이제 런칭 일정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관리하면서 그 일정 안에서 런칭 전에 어떤 신차 보안 해제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하는 이 업무도 했고, 추가적으로 이제 신차 보안 사고라고 하면은 런칭 시점 전까지 보안이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유튜브에서도 일부 이제 유튜버들이 이제 신차에 대해서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내부에 나갔을 때 내장 디자인이 먼저 유출되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공공기관과 함께 협업을 해가지고 이런 사고도 직접 대응을 하는 업무도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글로벌 보안입니다. 올해부터 저희 조직에서는 이제 국내 사업장뿐만 아니라 해외 사업장에 대한 보안 관리 체계도 좀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정기적으로는 이제 해외 법인에 있는 보안 담당자들, 현지인들과 함께 협의체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형태는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는 정기적으로 이제 팀즈를 그 영상회의를 통해서 그 담당자들과 실제적으로 필요한 현지에서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좀 피드백을 받고 가이드를 주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오프라인으로는 이제 해외에 있는 법인에 있는 현체인들을 직접 한국으로 초대를 해서 저희가 현대자동차 본사의 보안 정책이 어떻고요, 각 법인에 대해서 어떤 이슈가 있다면은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현장 점검이 있습니다. 저희가 국내 사업장뿐만 아니라 해외 법인에도 각 거점별로 직접 참여를 해서 그 법인에서 뭔가 부족하다라고 싶은 것들을 점검을 하고 개선을 하는 그런 가이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기술 보안 영역입니다. 저희 기술 보안 영역은 이제 앞전에 설명드린 대로 회사의 유형, 무형의 자산들이 외부로 나가거나 아니면 외부 공격을 통해서 침해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들이 필요해요. 그러한 솔루션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솔루션 사별로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는 그 제품들이 있을 건데 사전에 도입하기 전에 그것이 적절한 건지 이런 것들도 검증하는 역할을 하고요. 추가적으로 이상징후 점검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임직원들 중에서 이제 뭐 다른 목적에 의해서 외부로 자료를 나가는 거에 대해서 저희는 항시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규정에 어긋난 행위였다면은 적절하게 훈계를 하거나 가이드를 주는 그런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과 같이 정말 다양한 업무를 저는 그 팀에서 좋은 기회로 맡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봤을 때 지금까지 정보보안 업무를 하면서 제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다음과 같은 마인드여서 좀 성장을 했다라고 봤습니다. 이봐 해봤어라는 말 혹시 다 아시나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되게 감경 깊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까지도 회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회사 생활을 하면서 제 개인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조직도 어쨌든 조직 안에서의 성장 계획이 있어요. 직장 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연 단위, 월 단위, 주 일 단위의 그런 업무 계획들이 있거든요. 그것처럼 각각의 조직이 다 성장의 목표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조직이 목표와 내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성장이 방향이 같다면은 저는 생각했을 때 조직원 누구보다도 제가 먼저 앞장서서 제가 해보겠습니다. 저 그거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좀 많이 가졌었어요. 그렇게 행동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꼭 이제 처음에 입사했을 때 보안 의식 제고 활동만 한 게 아니라 다양한 부분에서 좀 기회가 많이 있었던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그 경험들을 통해서 제가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에 대한 일련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대자동차는 이제 그 글로벌적인 부분에 대해서 총 5가지 대권역으로 좀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미주, 유럽, 중국, 인도 아중동 그리고 아태 권역 쪽으로 이제 조직이 이제 5개로 분포가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저는 이제 인도 아중동 대권역에 작년 10월부터 7월까지 이제 파견을 가서 조직을 세팅하는 업무를 했고 올해 나가서 저 인도 아중동 대권역을 담당을 하게 됐습니다.
정보보안팀은 지금 작년부터 해서 보안 주재원이라고 해서 보안 담당자들을 각 권역본부에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미주, 유럽, 중국에는 지금 보안 주재원들이 한 명씩 나가 있고요. 아테는 현재 미정이지만 본사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체계고, 인도 아중동도 올해 제가 나가면은 각각의 권역에 전담자가 설정되어 있는 거고요. 저는 이 조직 구조를 통해서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좀 더 해외 경험이 있거나 해외 경험에 욕심이 많다면은 정보보안 쪽에서도 이런 기회가 있다라는 거를 좀 설명드리고 싶어서 넣어봤고요. 이거 앞전에 있는데 GEP라고 해서 회사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글로벌 익스체인지 체인지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게 해외 법인과 국내 사업장 간에 이제 인력을 교류하는 거예요. 국내에서의 좋은 것을 해외로, 해외에서 좋은 인재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노하우를 서로 전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저 같은 경우에도 작년 10월에 이제 인도 아중동 대권역 쪽으로 이제 GEP 파견을 나갔었어요. 약 9개월 정도 갔고요. GEP 제도는 나중에 궁금하시면은 HR 부문들께 설명을 드리면 되겠지만 최소 6개월에서 2년 동안 이제 파견을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파견을 나가기 전에 어떤 프로젝트의 목적이 있고 이것을 그 해당 기간 동안 달성하겠다라는 것을 명확히 하면은 그 기획안을 가지고서 해외 법인에 어디든 나갈 수 있는 제도입니다. 네, 그 GEP를 통해서 저는 인도와 아중동, 그 아중동 권역 중에서도 저희는 지금 두바이에 거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군데를 저는 지금 다녀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학 생활에도 해외 연수나 아니면 교환학생 이거를 개인적으로 하고 싶었어요. 근데 여러 여건상 가질 못해서 해외 경험에 대한 조금 아쉬움이 많이 있었는데, 그 갈증을 조금 해외 회사 생활을 하면서 좀 해소를 했던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그 인도에서 현재 어떤 축제가 있었을 때, 인도는 축제가 되게 자주 있고 되게 큰 규모로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도 공장에서 같이 일했던 IT 인력 친구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던 사진을 넣었고, 특히 또 두바이 같은 경우에도 그 두바이에는 아중동 권역본부와 품질센터가 있어요. 그 중에서 품질센터를 예를 들면은 아중동에 나가는 차량에 대해서 그 현지 조건에 맞는 차량을 만들기 위해서 품질 테스트를 진행을 해요. 여러분 두바이 아시겠지만 사막이 엄청 많잖아요. 사막의 그런 혹독한 조건 속에서도 저희 현대자동차가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테스트하는 곳이거든요. 현재 그 현장에 가서 그 사무실 안에 있는 보안 관련된 부분들을 좀 지원을 해드리고, 그쪽에서도 뭔가 부족하다 아니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본사에서 지원을 해드리면서 자연스럽게 주말이나 아니면 조금 여유가 있을 때는 사막 투어식으로도 다녀왔었어요. 실제 품질 현장을 가서 사막을 투어하는 그런 코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체험도 할 수 있었던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외 생활을 하면은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그동안에 내가 못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어학적인 부분이나 아니면은 축제나 아니면은 관광지를 다닐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조건들도 있지만, 성장이 있으면 어느 정도의 성장통이 따른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바로 다음에 설명드릴 성장통 스토리인데요. 저는 그 인문 계열을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정보보안 업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험들만 있지 실제적으로 전공자는 아니에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런 IT적인 부분에 대한 그 부족함을 조금 알고 있어서 스스로도 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 해외에 갔을 때 두바이를 예로 좀 들려고 해요. 두바이 갔으면은 두바이에는 이제 판매나 아니면 품질만 전담으로 하는 주재원분과 현지 직원들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직원들이 IT적으로나 보안적으로 전무한 상태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파견을 나갔을 때 미스터 초이, 내 노트북이 안 켜지는데 이거 좀 봐주세요. 아니면은 인터넷 속도가 너무 느려요. 좀 개선해 주세요. 하면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거는 제 업무가 아닙니다라고 처음에 생각했는데, 어찌 보면은 조금 생각을 바꿔보면은 이분들을 도와줌으로써 나도 배우고 제가 이 사람들한테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에 대한 저는 좀 감명을 스스로 이렇게 받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움을 드려야겠다. 그래서 저는 앞전에 설명드린 대로 전문적인 지식은 없어요. 대신 제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 인문 계열이나 이런 친구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그 네트워킹을 잘합니다. 그래서
저희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한 조직만을 위해서 업무가 진행되지 않고요. 유관 부분들이 다 협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갔을 때 두바이에 가서도 이런 서버 관련해서도 장비를 했을 때 유관 부서들을 다 연락을 했어요. 담당자분들을. 제 아는 분들을 통해서 연락을 해서 현지 상황이 이런데요. 정말 여러분들의 그런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리고 제가 한국에 복귀하면은 꼭 한번 뵙고 싶네요. 이렇게 해서 막 그런 관계적인 거를 풀어서 결국에는 이런 그 어려움들, 장애난 것들도 다 해소를 하고 두바이 사무소에 이제 보안이 전무했던 상황을 본사에서 원하는 만큼 구축을 하고 빠진 상태고 그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다시 연말에 또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직무를 일단 중점으로 보면은 정보 보안을 전공을 안 했는데요. 아니면 IT를 잘 모르는데요. 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나만의 강점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욕심을 가지면은 이런 업무도 다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앞전에도 인터뷰를 했을 때도 조금 그런 걱정들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실제 오시면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저희 팀원들 아니면 다른 조직들이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좀 넣었습니다. 그래서 제 그 성장 이야기를 쭉 했는데 여러분들도 딱 들었을 때 정보 보안이라고 하셨는데 경험도 많고 그래서 해외 경험도 있으시고 나중에 해외 나간다는 거 알겠다. 근데 이게 하나의 그 일련된 커리어라고 좀 보기는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경험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스스로 생각했을 때 그 경험들을 했을 때마다 느낀 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한테 그냥 파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하나의 조각이다라고 생각을 했지 이게 이어지지 않는 그런 업무들이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사 이제 한 9년 차에 접어들면서 느낀 거는 이게 하나의 퍼즐 조각들이었다. 그래서 훗날에 내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 지금은 이제 해외 보안 주재원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줬고 이 보안 주재원 업무도 이제 향후에 보면은 하나의 퍼즐 조각으로 제가 이제 보안 전문가로 되는 완성된 나를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때 하나의 조각들이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한 20분 동안 대화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어떻게 보면 이 시간이 이 중에 하나의 퍼즐로 돼서 나중에 현대자동차에 입사를 해서 무언가 여러분들이 미래에 대한 고민을 했을 때 그 당시 최영두 책임이 얘기했었던 그 퍼즐이 이때였구나. 내가 그때 그래서 욕심을 갖게 됐구나 라고 느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가장 제가 이야기해드리고 싶었었던 부분입니다. 현재는 제가 그 GEP 파견을 마치고서 한국으로 복귀를 해서요. 저희 팀에서 진행되고 있는 업무들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또 생산망 보안이라고 해서 저희 그 생산 공장에서 보안 관리 체계가 갖춰지지 않아서 그런 것들을 구축하는 업무를 하고 있어요. 이 또한 제가 한 번도 몰랐던 영역인데 이 업무를 하던 선배와 후배가 같이 있어서 같이 기술적인 지원을 받아서 같이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경험이 제가 이제 인도 법인에 가게 되면은 인도에도 생산 공장이 있고요. 요즘에는 생산량을 늘린다고 해서 새로운 공장을 또 저희가 신설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공장 세팅에 대한 부분이나 공장 보안에 대한 이런 경험도 가지고 간다면은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해서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1년의 그 성장 스토리와 그리고 제가 드렸었던 그런 메시지들이 한번 뭐 한마디로 좀 정의를 하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앞전에 설명드린 대로 제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바는 여러분들께도 심어주고 싶은 메시지는 개인적인 성장과 그 조직의 성장의 방향이 같다 하면은 앞전에 설명드린 대로 누구보다 먼저 쟁취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크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신입사원으로 온다고 하면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회사 생활을 한다면은 저처럼 신입사원 때와 지금이 동일하게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것으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기용 책임이라고 하고요. 그 재경 직무 설명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이 발표 요청을 받고 자료를 만들면서 그 테마를 슬기로운 재경 생활이라고 좀 만들어 봤는데요. 이 어떤 내용인지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최영두 책임님하고 유사하게 순서는 제 소개 그리고 저희 직무에 대한 소개, 그다음에 제가 경험했던 에피소드들을 바탕으로 한 저의 성장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앞으로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는지, 또 여기 계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보시고 계신 분들이 제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 순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입니다. 저는 저를 소개하는 멘트로 자동차 산업 최고의 재경 전문가를 꿈꾸는 사람이다라고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최강 야구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는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보면 은퇴한 한때는 정말 전성기를 누렸던 선수들이 야구를 하는 예능인데요. 김성근 감독이 얘기하는 게 이제 그 선수들에게 일갈했던 내용이 인상 깊어서 저도 그 내용을 가지고 좀 오늘 제 소개를 써봤습니다. 거기서 얘기하는 게 너희들은 돈을 받고 야구를 하기 때문에 프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저 또한 제 잡에 있어서는 프로기 때문에 가장 이제 제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가 돼야겠다라는 제 각오나 전달하고 싶은 걸 가지고 제 소개를 해봤고요. 저는 지금 입사 12년 차 책임 매니저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업무를 경험했는데요. 신차 수익성 기획이라든지 신기술, 그다음에 신규 파워트레인에 대한 수익성 검토를 오래 했었고요. 또 회계 업무를 하면서 연결회계 결산, 공시, 그리고 지분법 법인에 대한 가치평가, 그다음에 또 전사 원가 절감 회의체가 있었는데요. 회의체 운영, 관련된 포상제도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좀 다양한 업무를 수행했었습니다. 앞서 슬기로운 재경 생활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이 발표 준비를 하면서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그 드라마 보셨겠지만 그 드라마에 좀 빗대서 설명을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 드라마 보시면 율제병원이라는 종합병원에서 5명의 그 전문의 주인공들이 에피소드를 가지고 드라마를 이끌어 나가는데요. 거기 보시면 소아외과 의사라든지 신경외과 의사, 그다음에 산부인과 전문 이렇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자기 분야에서 환자들을 치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 이 드라마를 빗댄 이유는 현대자동차의 재경 직무에도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직무와 다양한 전문가들이 있다는 걸 좀 설명드리고 싶어서 좀 빗댔는데요. 재경 직무라고 하면은 사람마다 다 좀 다양한 이미지를 떠올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입사했던 12년 전에 저도 제가 생각했던 재경 직무와 입사 후에 제가 알게 된 재경 직무에는 좀 차이가 있어서 오늘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양한 업무들이 있는데요. 크게는 4가지 업무로 카테고링을 해봤습니다. 경영관리, 회계관리, 재무관리, 원가관리, 크게 4개로 제가 범주를 나눴고요. 각각 하나씩 말씀드리면 먼저 경영관리입니다. 경영활동의 효과를 개량화해서 의사결정자가 올바르게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인데요. 여기에는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경영 분석한다든지, 그다음에 경상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하는 업무,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신차라든지 신상품에 대한 투자 검토, 그다음에 아예 신규 사업, 저희 회사가 로보틱스라든지 AAM 같은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사업에 대한 투자 검토 이런 것들도 경영 관리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경영환경 변화에 대해서 영향 분석이라는 내용도 있는데요. 저희가 환율, 원자재 같은 대외 변수의 변동,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인 리스크에 대해서도 우리 회사에 어떤 수익성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해서 경영자에게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인폼을 드리는 업무들이 경영관리 업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 업무인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공시하고 그다음에 조세 관련 업무를 하는 것들이 회계관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당사의 회계 정책을 수립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조세 업무를 하다 보니까 주요 조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업무들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현대자동차가 글로벌 회사인 만큼 여러 해외 법인들과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거래와 관련해서 이전 가격 이슈라든지 국제조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들도 다 회계관리 업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째는 재무관리 업무입니다. 기업 경영활동의 근간이 되는 시작인 자본의 조달, 운영, 부채 관리 이런 것들이 재무관리 업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금을 운영하고 조달하는 업무, 그다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글로벌 펌이다 보니까 빈번한 그 외화 거래가 있기 때문에 외환을 관리하고 무역금융이라든지 B2C 회사로서의 글로벌 판매 금융 업무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채의 발행이라든지 투자 유가증권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또 이런 자금 조달과 운용에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신용등급 관리 이런 부분도 재무관리 업무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주총회라든지 이사회 활동을 지원하는 것도 재무관리 업무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카테고리 4개 중에 마지막으로 원가관리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는 수많은 부품을 다양한 과정을 통해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제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그 제조 원가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저희 현대자동차 재경 직무에서도 원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업무 분야입니다. 그래서 공장의 원가를 결산하고 분석하는 업무, 또 공장 부분에서 발생하는 일반 경비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하는 업무, 그다음에 고정과 많은 투자가 수반되다 보니까 고정 자산에 대한 관리, 투자 세액 관리들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공장에서 그 생산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분석해서 공장 부분의 의사결정에 지원을 하는 역할도 원가 관리 업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가지 카테고리로 해서 재경 부분의 다양한 업무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중에서 제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 업무는 신차를 최초 기획 시점부터 런칭 시점까지 수익성에 대한 목표를 기획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제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종합병원으로 치면 제가 하고 있는 업무는 산부인과 전문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슬라이드에 보시면 내 손으로 낳은 내 자식들이라고 해서 제가 사진을 3장 실어놨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코나와 같은 차는 국내에서도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익숙하실 텐데 이 차종들은 다 제가 프로젝트에 관여했던 차종들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회사다 보니까 우리가 관심이 없으면 쉽게 알 수 없는 해외 전략 차종들도 많이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인도의 크레타라든지 브라질의 HB20이라는 차량 같은 경우는 국내에선 접할 수 없지만 각 시장에서는 전략 차종으로서 많은 호응과 많은 판매고를 올린 차종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 업무에 대한 소개와 회사 그 재경 직무에 대한 업무 소개를 드렸는데요. 다음으로 이제 저의 성장 스토리를 2가지 정도 에피소드를 가지고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거에 이어서 제가 수행하고 있는 신차 수익성 검토 업무에 대한 에피소드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하나의 차량이 처음 기획 단계부터 런칭이 되기까지는 몇 년의 그 기간이 걸리는데요. 저도 이런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차량 양상과 함께 저도 전문가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라고 좀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그 사진 보시면 저희가 어떤 환자를 수술할 때 여러 분야의 전문의가 수술에 참여하게 됩니다. 뭐 마취과 전문의, 그 다음에 집도의, 그걸 보조하는 펠로우라든지 다른 전문의들, 그리고 그 수술을 보조해주는 간호사분들까지 해서 여러 그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수술을 그 수행하게 되는데요. 저희도 차종을 개발하면서 회사 내 여러 직무의 전문가들이 담당자로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저희가 차량의 기획 개발이라고 하면 마케팅이라든지 상품, 연구소 부분을 많이 생각하시게 되는데요. 실제로는 다양한 부분이 있어서 뭐 설비에 관련된 생산 기술이라든지 그다음에 구매, 저희 같은 재경 담당자도 이 프로젝트에 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신입사원 때 이 직무로 입사를 해서 5년 정도 이 업무를 수행했었는데요. 돌이켜 보면 제가 1년차, 2년차 사원일 때 카운터파트로 같이 일하셨던 분들 중에는 한 20년 정도의 직장 경력을 가지신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은 아주 매끄러운 협의만 되지는 않습니다. 각자 자기 조직의 롤이 있고 달성해야 되는 목표들이 있고 또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시선이나 시각 이런 것들도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거기서 때로는 치열하게 설득도 하고 뭐 그런 소통과 협업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제가 성장하면서 느끼는 키워드를 2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전문성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보다 20년 선배인 카운터파트너를 존중해야 되지만 제 업무에 있어서는 또 제가 1년차 사원이 아니고 그 해당 직무의 전문가로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전문성에 대한 책임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겪어 나가면서 익숙해지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말씀드렸다시피
이 업무라는 게 서로 자기가 쟁취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빈번하게 소통도 하고 치열하게 설득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쭉 이어지는데요. 이 부분에서 소통과 협업에 대한 스킬들이 많이 쌓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일을 하다 보면 결국에 경제적으로 저희가 생각해 보면 이 소통과 협업이라는 게 이런 협상 비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을 쭉 몇 년간 하다 보니까 상호 간에 어떻게 신뢰를 쌓는 것들이 이런 거래 비용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는 건지에 대해서도 성장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회사 생활이 당연히 즐겁고 성취감이 있는 부분도 있지만 또 힘든 부분들도, 쓴맛을 보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를 쭉 진행하다 보면 회의하고 그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또 수익성 검토하고 또 다시 회의하고 보고서 쓰고, 보고서 쓰려고 야근하다 보면 스트레스 받아서 맥주도 한잔 하고, 그러다 살찌면 또 다이어트하고, 이런 것들을 10년 넘게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러다 보면 제가 검토했던 차종들이 어느 순간 런칭하게 됩니다. 그래서 런칭을 하고 나서 고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을 때 주변 지인들, 친구들로부터 그런 차에 대한 피드백을 받았을 때 굉장히 성취감을 느끼면서 내가 이런 걸 통해서 성장하고 있구나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령 여기 신문 기사 제가 캡처한 거는 그 크레타라는 차종인데요. 러시아, 브라질, 인도에서 국민차로 등극해서 매우 좋은 호평을 받고 있고, 현재는 제가 검토했던 차종에서 2세대 차종으로 넘어가서 지금도 성공적으로 현지에서 차량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인데요. 제가 CFT에 파견 근무했던 내용이에요. 크로스 펑셔널 팀이라고 해서 특정 프로젝트에 대해서 각 직무에서 전문가들을 뽑아서 특정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개념인데요. 제가 올해 상반기에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그 CEO 직속의 CFT에서 6개월간 파견 근무를 했었습니다. 사장님께 직접 보고를 드리고 피드백을 받고 이런 업무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는데요. 그 상품이라든지 사업 관리, 구매, R&D, 마케팅 등 다양한 부분에서 그 담당자들이 파견을 오다 보니까 거기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10년 넘게 재경 업무를 하다 보니까 재경 관점만 가지고 일을 할 수도 있는데, 마케팅이라든지 R&D에서 생각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같은 조직으로 클러스터링이 돼서 근무하다 보니까 많은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 보시면 저희 CFT끼리 워크숍을 했던 내용이나 같이 이제 워크숍 끝나고 회식했던 내용들인데요. 결국에 이런 업무를 하면서 느꼈던 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첫 번째 에피소드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에 갔을 때는 몇 년 차 누구로 간 건 아니고요. 재경 직무의 전문가로서 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감을 갖고 검토하면 그런 것들이 바로 대표이사께 보고가 되고 또 피드백을 받고 하기 때문에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가려고 했던 노력했던 부분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저에게 조금의 성장의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파견 근무가 끝나고 여기 같이 일했던 분들도 다 지금 자기 조직으로 돌아갔는데요. 지금도 이게 하나의 자산이 돼서 네트워킹을 하면서 연락도 하고, 또 제가 궁금한 것들은 문의도 하고, 또 때로는 연락해서 저녁에 식사하고 티타임도 갖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업무를 하는 것들에서 소통과 협업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저도 다른 사람들과 업무하는 스킬들이 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그 두 개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제가 지금 저의 현재 모습은 어떨까라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12년 차 정도 책임 매니저면 팀에서 딱 중간 정도 역할을 하게 돼요. 저보다 직급이 연차가 낮은 매니저들에 대해서 제가 코치도 해주게 되고, 또 어떤 것들은 방향도 같이 잡아주게 되고, 이런 업무를 하고 있고요. 또 위로는 팀장님이라든지 실장님, 그 위에 이제 보고 의사결정 라인에 대해서 담당자로서 제 의견을 제시할 때도 있고, 또 의견이 다를 때는 논의하면서 조율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어느덧 저도 제 분야에서만큼은 전문가라는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직장에서의 성장뿐만이 아니라 인간 박기용으로서도 어느덧 보니까 결혼해서 누군가의 남편이 됐고, 또 아이의 아빠도 되었고 하는 개인적인 성장도 같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미래, 그리고 제가 여기
참여해주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업무나 새로운 환경을 통해서 더욱더 전문가로서 성장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서 많은 그 다양한 업무들이 재경직무에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도 12년 정도 근무하면서 모든 업무를 경험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 계속해서 중간중간에 업무 로테이션이나 성장의 기회들이 제공이 돼요. 그래서 저도 제가 경험해 보지 않은 업무에 대해서도 언제 제가 그 업무를 맡게 됐을 때 또 빨리 적응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연차가 쌓이다 보니까 그 스페시픽한 지식들 외에도 전체적인 그 경영 환경에 대한 이해라든지 통찰력,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들이 점차 중요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습득을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환경 관련해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그 회사에서는 이런 로테이션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직무를 할 수 있게끔 그 제도적으로 도와주고 있고요. 제가 CFT 같은 조직에 파견 근무했던 것처럼 다양한 기회들이 환경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그 보안 쪽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재경 직무도 다양한 주재원 경험이 있어요. 그 저희 회사가 글로벌로 영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해외에 수십 개 이상의 그 법인들이 있고 재경 직무를 수행하시다 보면 그 해외 주재원 경험, 그 해당 법인의 CFO로서 일할 수 있는 경험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이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업무 환경에 대해서 저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인데요. 취업을 준비하면서 다양한 선택지가 있는 것 같아요. 현대자동차 같은 대기업뿐만 아니라든지 뭐 좀 더 도전적으로 어떤 본인이 창업을 할 수도 있고 또 창업 초기에 있는 회사에 참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회들이 있고 선택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넷플릭스 창업자인 리드 헤이스팅스가 이야기하기를 그 최고의 동료가 최고의 복지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대기업 나가서 저희 현대자동차에서 근무하는 것들이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 자동차 산업에서 리더로서 가고 있는 회사로서 여러분들이 회사에 현대자동차 입사하게 되면 각 부분의 최고의 전문가라고 자부하는 분들과 일을 하면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선택이 있겠지만 현대자동차라는 좋은 대안을 선택하셔서 몇 달 후가 될지 모르겠지만 또 재경직무 지원하시는 분들은 회사에서 뵙고 반갑게 인사했으면 하는 제 메시지를 전달드리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대자동차 HR 사업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정호 매니저라고 합니다. 이번 세션에서 저는 건강한 조직에 필요한 다양성과 그리고 HR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그리고 그 성장에서 배운 것들을 HR 사업부에서 어떻게 일에 녹여내고 있는지를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순서는 앞서 발표해 주신 분들과 다 동일한데요. 저에 대한 설명, 그리고 HR 사업부, HR 직무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드리고 오늘 메인 주제인 제가 현대자동차 안에서 어떻게 성장했는지 저의 성장 스토리를 들려드리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도전적 마인드로 새로운 경험을 즐길 줄 아는 긍정의 아이콘 김정호 매니저라고 합니다. 저는 2016년도에 현대자동차 신입사원으로 남양연구소에 입사를 해서 이후 21년도에 양재 본사에 있는 대외협력부서로 근무를 하였고 22년부터 현재까지는 현대자동차 HR 사업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소 거창한 말들로 저를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왼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저에 대해서 좀 더 쉽고 편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세븐틴이라는 아이돌을 아실까요? 네, 여기 분들은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당시 2019년도에 제가 결혼할 때만 해도 저는 그 아이돌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세븐틴은 제 와이프의 최애 아이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몇 날 며칠을
정말 힘들게 고생하면서 춤 연습을 했던 생각이 나는데요. 어쨌든 저러한 도전들을 한 덕분에 많은 하객들 앞에서, 제 와이프 앞에서 저 이벤트를 성공적으로 했었고, 그런 이벤트 덕분에 지금의 저의 그 행복한 결혼 생활이 있다고 생각해서 제 일생일대의 가장 큰 도전 중에 하나였던 결혼식 이벤트를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HR 사업부, HR 직무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R 사업부는 한 인재의 선발부터 적절한 곳으로의 배치, 또 어떤 미션을 받은 조직이 과연 어떠한 조직 형태가 가장 효율적인 형태인지, 또 어떠한 조직 규모가 가장 효율적인 규모인지를 고민하는 인력 운영, 조직 운영으로부터 한 구성원이 그 성과에 맞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고민하고, 또 새로운 환경 속에서, 새롭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HR 제도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고민하는 인사 지원에 이르기까지의 전반의 업무를 수행하는 곳입니다. 그 HR 사업부 업무의 대상으로는 제조 생산, R&D, 신사업 판매, 경영 지원, 사업 부문에 걸친 사실 현대자동차 국내외 전 조직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새롭게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 지원하는 비즈니스 파트너이자 임직원들의 사내 생활에 있어 라이프 사이클을 지원하는 라이프 사이클 파트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앞서서 제 소개와 HR 사업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메인 주제인 제가 이곳에서 어떻게 성장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 계신 분들보다 더 제가 더 안 좋은 상황에 있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입사 전에 저는 평범한 취준생이라고 얘기하기도 어려울 만큼 어떻게 보면 몇 번의 취업 실패를 자주 경험했던 그런 졸업만 기다리는 졸업 준비생에 불과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주변 사람들을 멀리하기도 하고 혼자 골방에 저를 가두기도 하면서 그런 안 좋은 시간들을 보냈는데요. 그러던 와중에 저를 딱하게 여기셨는지 부모님 지인께서 본인들이 살고 계신 그 캐나다의 한 도시로 와서 좀 머리도 식힐 겸 와서 지내보면 어떠냐 하는 제안을 감사하게도 해주셨고, 사실 한국에서도 별거 할 거 없었던 저에게 그러한 제안은 사실 도피성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제안이어서 흔쾌히 캐나다행 비행기에 몸을 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캐나다는 토론토나 밴쿠버가 가장 유명하고 큰 도시인데요. 혹시 사스카추안이라는 도시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네, 아마 대부분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갔던 곳이 이 캐나다 중부에 있는 아주 작은 마을인 사스카추안이었는데요. 저는 이곳의 작은 호텔에서 낮에는 그 호텔 컨시어지에서 일하고, 또 룸 컨디션을 체크하는 업무를 하였고, 오후에는 1층에 있는 펍에서 사람들을 응대하는 업무 등의 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벌면서 방학 동안 생활을 했습니다. 이렇게 저에게 있어서의 정말 새로운 환경이 저에게는 큰 도전이었지만, 그 도전들 때문에 정말 그곳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었습니다. 인종으로 따지면 백인, 흑인, 네이티브 아메리칸이라고 불리는 원주민들까지, 그리고 직업으로 따지면 근처의 농장에서 일하는 농부들부터 시작해서 카지노를 운영하는 사업가, 또 근처의 오일필드에서 일하는 노동자들까지 정말 수많은 사람들과 그들을 동료로, 친구로, 또 그 호텔 직원과 손님으로 교류하면서 정말 다양성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였고, 그동안 제가 20몇 년을 살아오면서 가졌던 다름에 대한 선입견을 깨고 다양성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처음으로 새로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거쳐서 저는 용기와 자신감을 많이 얻게 되었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한 끝에 현대자동차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좀 약간 그 언론에서 많이 보였을 만한 사진인데요. 저는 2016년도에 현대자동차에 입사해서 남양연구소라고 불리는 곳에서 그 노무관리 업무를 했었습니다. 여기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현대자동차는 노동조합의 그 규모가 크고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회사들과는 달리 인사관리라고 불리는 HR과 노무관리라고 불리는 ER,
인플로이 릴레이션 이 두 가지가 나뉘어져서 조직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중에서 ER이라고 불리는 노무관리 업무를 하였습니다. 더군다나 남양연구소에는 연구직, 기술직, 일반직 등 다양한 직군이 어우러져 있고 특히 연구원들 중에서도 뭐 디자이너도 있고 기계공학을 전문하신 분도 있고 화학을 전공하신 분도 있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어우러져 협업하고 있는 곳이 남양연구소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저는 이 다양한 사람들의 니즈에 맞춘 저희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지금 인사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 다양한 니즈에 맞춘 제도를 세팅하거나 그들의 니즈에 맞춘 최적안을 찾는 일들을 때로는 노동조합과 함께 때로는 회사의 현업분들과 함께 절충안을 찾는 작업들을 진행했습니다. 사실 이 업무가 굉장히 저에게는 뭐 신입사원 때 첫 업무여서 기억에 남기도 하고 쉽지 않은 경험들이 많았는데요. 사실 여기 나중에 이제 경영지원이나 HR 업무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주변의 동료들부터 가끔 듣는 소리가 있습니다. 너무 회사 편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너도 직원인데. 뭐 이러한 핀잔이나 어떤 농담 섞인 우려를 많이 듣기도 하는데 그런 힘든 상황들 속에서도 그냥 저는 저만의 신념을 가지고 4, 5년 정도를 열심히 노무관리 업무를 했고요. 그런 어떤 저의 경험들을 좋게 봐주셨는지 그 다음 부서로 양재 본사에 있는 대관업무 부서에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곳에서 하는 일들은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들을 상대로 자동차 정책이나 뭐 자동차 산업과 관련된 제도들을 회사 외부의 사람들과 논의하고 그 정책을 정하는 그런 일들을 하였는데요. 저 앞선 두 가지 일들로 인해서 저는 사실 뭐 진짜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고 자부하고 있고 다양한 업무에 대해서 경험을 하고 적응했다고 뭐 그 당시에는 저는 스스로 자평을 했었습니다. 이후에 그렇게 근무를 하던 와중에 저 스스로도 사실 아직 회사 안에서도 주니어였기 때문에 내가 이 회사 안에서 혹은 내 스스로 커리어를 찾고 더 많이 배워야 될 부분인가가 무엇인가라는 고민을 스스로 하게 되었는데요. 그 해답으로 제가 찾은 게 회사 내부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였어요. 이렇게 앞서 설명드린 대로 회사 사람 임직원들에 대한 혹은 자동차 산업 전반에 대한 일들은 많이 나눴는데 내가 과연 현대자동차 안에서 비즈니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 자동차 개발 프로세스가 어떤지 내가 지금 알고 있나? 5, 6년 정도 일을 했는데 라고 질문했을 때 저 스스로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 회사 내부 비즈니스에 대해서 가장 내가 전문적이고 이해할 수 있는 곳이 어딘가를 고민했고 그 답이 HR 사업부였습니다. 뭐 좋은 기회를 통해서 감사히 그 다음에 HR 사업부로 이동을 했는데요. 제가 HR 사업부에서 하는 일을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HR 사업부 내에서 그 생산 기술을 담당하는 제조 솔루션 본부와 함께 인력 운영 업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 기술이라는 말이 여기 계신 분들한테는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쉽게 설명드리면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생산 인프라를 구축하는 뭐 처음부터 끝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사진에서 많이 보시고 지금 여기 지원하신 분들이 제일 관심 있어 하실 분야인 것 같은데 사실 저희 현대자동차는 뭐 UAM이나 로보틱스 또 SDV 기반의 새로운 뉴 모빌리티에 대한 도전을 계속 지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도전들 전반에 있어서 과연 제가 맡고 있는 제조 솔루션 본부가 당면한 과제는 무엇이고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실 그 다른 모빌리티 브랜드에 비해서 저희 현대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경쟁력 중에 하나가 저는 수년간의 경험으로 축적된 이 생산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생산 기술이 이러한 도전들에 있어서 과연 어떤 경쟁력이고 이 둘이 어떤 시너지를 낼 것이냐 저는 이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도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 회사의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사실 앞서 많이 설명을 해주셨지만 정말 많은 부분이 많은 조직들이 협업을 해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이뤄내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까 설명해 주신 재경 부분에서는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가장 최적의 비용으로 최대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R&D 부분에서는 본인들이 열심히 개발하고 노력해서
성과를 낸 최첨단 현대자동차의 기술들을 제품에 모두 담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모든 그 각각의 조직의 니즈에 맞춰서 저는 지금 그것들을 조화롭게 해서 제조솔루션이라는 본부의 생산 기술 영역에 적용시키는 업무를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위에 지금 제가 균형이냐 조화냐 이렇게 제목에 써놨는데요. 잠깐 다른 말씀을 드리면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영상에서 그 하이브 방시혁 대표가 하는 얘기를 듣고 좀 인상 깊어서 좀 차용해 봤는데요. 그 CNN이랑 인터뷰하는 내용에서 방시혁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한국의 업무 강도가 너무 세서 지금 하나 이슈 중에 하나가 워라밸이라는 워크앤라이프 밸런스 균형이라는 화두가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라는 그 CNN 기자의 물음에 방시혁 대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균형이란 말은 좀 맞지 않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조화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균형은 균형을 이뤄야 하는 그 요소들이 각각 극단에 나뉘어져 있어서 접점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거보다는 서로 어우러진 조화를 이뤄야만 한 가지 목표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방시혁 대표가 얘기했는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저도 뭐 재경, R&D 뭐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만 그 분야들의 니즈나 목표치를 균형을 맞춘다기보다는 이들을 다 조화시켜서 제조솔루션 본부에 녹여낸 그런 인력 운영을 하려고 현재 노력 중입니다. 제가 좀 빠르게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빠르게 설명드린 제 어떤 일련의 그 스토리 중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좀 느끼셨을까요? 뭐 처음에 말씀드렸던 패배의식에 절어있던 취업준비생, 졸업준비생에서부터 지금 뭐 대단하진 않지만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지금 순간까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기 또 하나의 그 사진을 가져와 봤는데요.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사진은 넷플릭스에서 몇 년 전에 방영한 센스8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장르는 초능력을 다룬 어떤 픽션에 가까운데요. 거기 나오는 등장인물들과 연기하는 배역들을 보면 사실 사회 각계각층에 또 심지어는 성소수자들까지 나와서 그들의 삶에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디테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드라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 다양성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시지 않았던 분들이라면 이 드라마를 보신다면 굉장히 충격을 처음에 많이 받으실 수도 있는데 거부감도 받고 충격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저는 그 충격이 제가 수년 전에 캐나다에서 받았던 그 충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지금 팬데믹 상황이라는 여건들 때문에 어떤 소통에 있어서 쌍방향 소통을 하고 교류를 하기보다는 일방적인 어떤 경험들을 하시거나 교류를 하는 상황들이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는 여건들 때문에요. 하지만 경영지원본부를 지원하시거나 HR 업무를 지원하시는 분들은 이런 다양성이라는 세상에 본인을 좀 직접 던져도 보시고 그 다양성을 대했을 때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그 다양성에 대해서 나는 어떤 자세를 취할 수 있는지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 보신다면 건강한 조직을 위한 다양성을 검토할 수 있는 나중에 HR 전문가가 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저도 그런 HR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행복한 회사를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총무 직무 소개를 드리게 된 김경지 매니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앞선 순서와 마찬가지로 저도 발표자 소개를 먼저 드린 다음에 저와 저희 조직에서 하고 있는 이 총무 직무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 프로젝트를 하나를 선정해서 쭉 제가 어떻게 수행을 했는지를 보면서 제가 무엇을 배우면서 성장하고 있는지 말씀드린 다음에 지금의 저 그리고 미래의 저 그리고 미래의 총무 직무까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제 소개로 행복한 회사를 만들며 함께 행복해지는 김경지 매니저입니다 라고 적었는데요. 저는 입사하기 전부터 제가 스스로 판매 일선에서 성과를 내기보다는 성과를 잘 낼 수 있는 동료를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경영지원 직무로 지원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사진도 동료들 사이에서 웃고 있는 모습으로 선택을 해보았습니다.
네, 17년도에 입사를 해서는 HRD에서 처음으로 커리어를 시작했습니다. 네, 거기서는 직무 교육, 리더십 교육 등을 통해서 업무 역량을 향상시킴으로써 구성원들을 지원하는 업무를 5년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교육은 해봤으니까 좀 다른 방식으로 구성원을 지원하는 업무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인프라와 복지 제도를 통해서 편리하고 행복한 회사를 만들면서 직원들을 지원할 수 있는 비즈니스 지원 총무부서로 작년부터 자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 조직 안에서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임직원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직원 경험 개선 활동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총무 직무를 설명을 드리면은 구성원들이 일과 삶에서 겪는 경험을 최적화하는 일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총무 직무에서도 좀 다양한 분야들이 있는데 그거를 하나씩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네, 첫 번째로는 조직이 더 잘 일할 수 있도록 워크 인프라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네, 워크 인프라라고 하면은 사무 환경, OA, 업무용 차량, 출장 지원 이렇게 다양한 분야들이 있는데요. 네, 단순히 수행에 필요한 업무 수준까지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워크 인프라를 통해서 일하는 방식을 거꾸로 바꿔 나가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스마트 오피스 조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율자석제를 활용하거든요. 네, 그 자율자석제 안에서 수평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도록 하고 부서 간의 경계 없는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 좀 편안한 환경에서 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잘 나올 수 있도록 높은 사양의 가구를 사용한다거나 최적의 온습도 그리고 향기까지도 설계하는 등 굉장히 디테일한 업무들이 많아요. 네, 두 번째로는 구성원과 가족이 더 행복하도록 복지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일입니다. 사실 복지제도라는 게 구성원으로 하여금 이 조직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이고, 일 외에 다른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게 만들므로써 일에 잘 몰입하실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시대나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서 구성원들의 복지에 대한 니즈가 시시각각 변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센싱하고 즉각적으로 반영하는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공간이 더욱 가치 있도록 자산을 운영하고 개발하는 일이 있는데요. 네, 고객과 직원이 함께하는 거점을 설계하고 구축하는 것부터 주요한 부동산을 매입하고 매각하는 일, 또 그리고 이미 가지고 있는 사옥들의 가치를 높이는 일까지 여기 자산 파트에서 하고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중요한 순간을 디자인하는 행사 기획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총무 안에서의 행사 기획이란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직원 행사, 두 번째는 경영층 행사예요. 직원 행사라고 한다면 직원분들이 회사 안에서 현대자동차에서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건데, 예를 들면은 저희 태안에 위치한 HMG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 센터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최근에 생겨서 아마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 안에서는 서킷을 달려보거나 이렇게 고성능 차량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가족분들과 함께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거나, 아니면 현대 헤리티지와 관련된 요새 포니의 시간이라는 전시가 있었는데 이런 전시를 임직원들께서 관람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 같은 게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경영층 행사로는 이게 아마 JD 상에는 마이스라고 적혀 있을 텐데 쉽게 말하면 국내외 행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경영층 분들이 오시게 되고, 예를 들면은 국제 컨퍼런스라던가 포럼, 주요 해외 거점의 준공식 같은 내용들이 있을 수 있고요. 네, 아무래도 대회에 비춰지는 저희의 모습이다 보니까 대회 메시지 전파, 그리고 현대라는 이미지 구축, 그리고 또 주요한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롤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네 가지 파트에 대해서 차례로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 총무 직무가 과거엔 어땠고 현재는 어떤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겠지만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리고 한때는 총무가 관리 중심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비용으로 여겨지고 절감해야 할 대상으로 비춰졌던 시기가 있었죠. 근데 거기서 한 단계 발전을 해서 일을 잘할 수 있게 지원하는 거라면 그것은 투자다라는 인식이 조금 더 생겼고, 그래서 직원들의 니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미래 비즈니스 변화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스텝으로 있는 게 지금 직원 중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인플로이 익스피리언스라고 해서 EX라는 단어를 요새 써요. 저희가 고객 경험 CX, 사용자 경험 UX 하는 것처럼 직원도 이제 하나의 내부 고객으로서 경험 관리가 중요하다,
라는 인식이 지금 패러다임으로 주요한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고 있고요. 저희 현대자동차도 네, 최고의 탑티어의 그 직원 경험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담당한 업무가 비즈니스 지원 파트에서 직원 경험을 관리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직원 경험 관리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고 하시면 직원 경험 여정상의 페인 포인트를 제거하고 긍정 경험을 강화하는 일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이해가 쉬우시도록 도식을 준비해 봤는데 네, 지원 부서와 임직원은 메시지, 시스템, 제도, 담당자 이렇게 크게는 4가지 접점에서 소통을 하게 되는데요. 각 접점별로 좀 불편한 요소들은 줄이고 편리한 요소들은 강화하면서 전체적인 큰 틀에서의 경험을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디테일하게 저희가 일하고 있는 모습을 가져와 봤는데요. 네, 지금 왼쪽에 보시는 사진들은 저희 비즈니스 지원 EX 개선 워크샵을 진행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저기 포스트잇이 잔뜩 붙은 전지가 한 사람의 구성원이 어떤 제도를 이용하면서 겪게 되는 과정들을 쭉 나타낸 건데 이모셔널 저니 맵이라고 해서 어떤 액션들을 수행해야 하고 그 단계별로 어떤 경험을 하고 그래서 그 정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한 전지로 지금 파악해 보고 있는 건데요. 어떤 부분에서 불편 사항이 발생하면 이제 정서가 좀 부정적으로 변하고 또 긍정적인 경험을 하게 되면 정서가 올라오게 되는 그래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어떤 것인지를 파악할 수 있고요. 그것에 대한 솔루션도 저희가 같이 고민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 솔루션이라는 게 뭐 단순히 뭐 메시지만 바꾸는 게 아니라 프로세스라던가 시스템이라던가 아니면 제도 그 자체가 되기도 하거든요. 네, 이렇게 경험 전반에 거쳐서 고쳐야 될 부분들을 찾아가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메시지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인가 하고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네, 원래 뭐 옛날에는 저희 회사에서 직원에게 가는 메시지가 정확한 정보 전달 중심으로 목적이 세팅이 되어 있다 보니까 다소 드라이하고 딱딱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런데 요새는 조금 이렇게 바꿔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당신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라는 케어 마인드를 전달하기 위해서 부드러운 말투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도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프로덕트잖아요. 제품인 만큼 이 제품이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가치, 그 USP를 선정을 해서 그것이 잘 보이도록 전달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업무 외에도 제가 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임직원에게 새로운 가치를 줄 수 있는 신규 지원 제도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일인데요. 네, 올해 새로 이렇게 기획해서 런칭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는 이제 전자책 구독 플랫폼 밀리의 서재를 회사에 도입을 했어요. 네, 이런 게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외에도 요새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개인 건강 케어라던가 임신, 출산, 육아 관련 복지 패키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제 성장 스토리는 이 밀리의 서재를 어떻게 런칭하게 되었는지 조금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서 또 현실감 있게 현대자동차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알려드리고 또 어떤 역량들이 필요한지를 좀 힌트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봤어요. 밀리의 서재 아마 이 자리에서도 써보신 분이 계실 텐데요. 네, 밀리의 서재란 13만 권 이상의 도서 콘텐츠를 보유한 국내 최대 전자책 구독 플랫폼입니다. 현대자동차는 현재 국내에 근무하시는 7만 명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이런 밀리의 서재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저희는 밀리의 서재가 워크앤라이프 밸런스를 넘어서 이제 워크앤라이프 인테그레이션의 시대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저희가 일을 하면서도 삶의 방향성에 대한 실마리를 찾기도 하고 또 삶 속에서도 또 일에 대해서 커리어 성장에 대해서 고민과 또 역량 향상 활동을 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시대에 밀리의 서재가 복지, 성장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서비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회사에 한번 도입해보자라고 기획을 하게 됐고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이게 원래 세상에 있는 서비스인데 그냥 돈만 내고 들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7만 명의 임직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월 구독료가 9,900원이기 때문에 한 달에만 7억 원, 연간 84억 원이 드는 큰 사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지원 한번 시작하게 되면은 중간에 종료하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치료성이 있는지 제대로 확인한 다음에 또 어떻게 하면은 비용을 조금 합리적으로 가져가면서 직원분들께 서비스할 수 있을지를 계속 고민했어야 하는데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서 이게 왜 필요한지 실효성에 대해서 설득하는 작업부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7만 명 동시에 시작해 보겠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주변 이해관계 부서에서 반발이 많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테스트 랩이라고 불리는 파일럿 테스트를 먼저 실행을 했어요. 그래서 2개 본부에 500명 대상으로 2개월간 좀 파일럿 테스트를 해보면서 실제로 이용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원래 밀리의 서재를 모르셨던 분들도 사용할 수 있게끔 충분히 유인할 수 있는 홍보 자료를 드리고, 그리고 실제로 그분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이용을 하시는지도 지켜봤고요. 중간에 이벤트도 한번 해서 이런 캠페인에 이렇게 사용자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살펴보고, 그리고 이 서비스 자체에 대해서 만족, 불만족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서베이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그 결과 보니까 저희는 이게 공짜로 드리면은 다들 써보실 줄 알았는데, 이게 독서에 별로 관심이 없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아예 접속도 한 번도 안 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었고요. 또 접속을 해보신 분들 중에서도 실제로 도서 열람까지 가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의 기대만큼. 그런데 되게 고무적이었던 부분은 이 서비스를 한 번도 안 써봤고 안 써봤고 난 독서에 별로 관심도 없지만 나는 우리 회사가 이런 거를 해주는 회사라는 게 되게 자랑스럽다, 그런 의견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서베이했을 때 복지 체감 복지 긍정도가 굉장히 높았어서 그러면은 우리는 이 서비스에 그렇게 우리의 예상치처럼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구성원들의 만족도를 올릴 수 있는 소위 가성비가 있는 복지 제도가 되겠다라는 확신이 들었고,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설득을 시작했습니다. 네, 보통 가장 많이 가로막히는 것들 중 하나가 그 재경 쪽과 협의할 때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게 회사 돈을 쓰는 건데 충분히 가치가 있지 않으면 사실 회사로서는 투자할 가치가 없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릴 때도 테스트랩과 또 본사 부문에서 돌려봤을 때 이 정도의 사용량이 들 거고 이만큼만 정산이 될 거다라는 데이터를 굉장히 실제적으로 드렸고, 저희가 밀리의 서재측과 단가 정산을 할 때도 그냥 인원수, 그러니까 대상 인원수 그대로 정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용하신 부분만 해서 정산하는 구조를 채택을 했고, 그리고 많은 임직원이 이용할수록 이용 단가가 낮아지도록 밀리의 서재 그리고 우리 회사 모두 윈윈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재경부서도 설득에 성공을 했고요. 그래서 전사 런칭이 확정이 되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알려줄 건데 했을 때 저희는 타겟 맞춤형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사용했어요. 네, 아무래도 사업장별로 특성이 되게 다르다 보니까 도달할 수 있는 매체가 다르더라고요. 네, 본사와 연구소에서는 아무래도 데스크 업무를 많이 하시고 노트북을 쓰시니까 온라인 채널 위주로 소통을 드렸고, 네, 공장 부문들은 아무래도 현장에서 많이 일하시니까 주요 동선에 포스터나 엑스배너, 리플렛 같은 걸 비치해서 추가로 안내를 드렸어요. 그리고 많은 인원이 한 번에 서비스를 시작하다 보니까 전용 로그인 페이지를 구축해서 이용 방법이나 로그인 과정에서 어려움이 없으시도록 지원을 했고, 또 현대차 전담 콜센터를 운영해서 뭔가 막힘이 있으신 분들이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런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다 런칭을 했는데 그러면 얼마나 잘 쏘겠는지도 계속 트래킹을 해야겠죠. 모니터링 리포트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을 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가 밀리의 서재 측과 이제 협상을 할 때는 아직 메인 비즈니스 모델이 B2C로 잡혀 있어서 그 관리자 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정보가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기업 입장에서 이러한 데이터가 궁금합니다라는 요건을 굉장히 세세하게 드렸어요.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화면이 현재 밀리의 서재 리포트 화면인데, 이거를 거의 PPT로 거의 동일하게 그려서 이런 데이터를 넣어달라고 요청을 드렸고, 같이 개발해서 지금은 전산상에서 매일매일의 데이터를 반영해서 이런 리포트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그 사용률이라던가 또 어떤 책들을 많이 읽으시는지, 어떤 유형을 선호하시는지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희가 양적, 질적 KPI를 설정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독서 습관 챌린지라던가 독서 모임 지원, 유명 작가 북토크 등을 통해서 좀 잘 쓰시는 분들께 좀 더 많은 가치를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이 제가 그 밀리의 서재를 런칭하면서 하나하나의 질문에 대답을 해갔던 과정인데요.
당연하게도 이 모든 것을 저 혼자 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너무 좋은 동료들과 함께 하고 있고요. 네, 앞서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최고의 복지는 동료라고 생각해요. 특히 저희 회사에는 굉장히 스마트하고 되게 철학을 가지고 일하시는 선후배분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자극을 받으면서 성장할 수 있으실 텐데요. 좀 예를 들어드리기 위해서 저와 같이 EX 개선 업무를 하고 있는 분들끼리 세웠던 테넷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테넷이라는 거는 영어로는 약간 한국말로 하면은 뭐 교리나 신조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라던가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될 때 요거를 보고서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죠. 저희는 임직원 관점에서 담당자 주도로 경험을 통합적으로 관리한다, 이러한 테넷을 가지고 있고요. 이거를 하나씩 살펴보면 임직원 관점이란 결국 고객 관점이란 뜻이에요. 저희 부서에게는 당연하겠지만 저희의 고객은 밖에 있지 않고 내부에 있기 때문에 항상 임직원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 한 가지. 그리고 담당자가 이 업무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오너십을 가지고 이 책임도 지면서 성과도 가져갈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그게 두 번째였고, 네, 경험을 이렇게 분절적으로 보지 않고 통합적으로 보면서 뭐 한 스텝이라도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끝까지 불고 늘어지는 집요함이 필요하다라는 이러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플러스해서 나중에 추가된 내용인데요. 저희가 이 세 가지 테넷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자. 이게 추가가 됐습니다. 저희가 정해진 리소스와 시간 안에서 더 많은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뭐 한 업무에만 매몰돼 있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저희 그 구성원들끼리도 좀 좋은 툴이나 좀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면은 뭐 직위 고와 상관없이 제안을 할 수 있는 구조고요. 또 이 툴 한번 써보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면 같이 일하시는 분들끼리 그걸 같이 배우고 그걸 되게 빠르게 적용해서 업무 효율을 높여가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도 같이 할 수 있는 동료들로 또 그런 같이 자질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그 총무직무의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제가 글로벌 탑티어라고 적어놨어요. 이미 현대자동차는 그 오토 메이커 중에서는 탑티어에 올라와 있죠. 그래서 저희도 그 글로벌 탑티어 수준에 맞는 지원 역량을 가지고 그런 수준의 지원을 하자라는 게 저희 조직의 비전 중 하나고요. 총무 업무는 뭐 하던 거 하는 거 아니야?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텐데 앞으로도 되게 미래 먹거리가 많아요. 예정된 사회적인 변화가 많기 때문에 그거에 맞춘 비즈니스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저희 회사 자체가 업무를 더 잘할 수 있게 하는 투자라면은 그렇게 인색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현대자동차 안에서 좀 신기한 아이디어를 회사 스폰서십 바탕으로 좀 펼쳐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감사합니다.